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신청한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링크 플러스에 들어왔을 건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번 학기 이번 트랙 배정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잘 만날 수가 없어서 주로 2학년 1학기까지의 학점 기준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전에 그 트랙 배정 설명회 할 때 얘기했던 기준에 의해서 트랙을 배정을 했고요. 전체 인원은 35명, 3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단톡방에서 공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름방학 자격증 과정. 글씨 잘 보입니까? 이 정도면 잘 보여요? 네. 혹시 오늘 지금 4명 정도가 못 들어왔는데, 전체 35명이니까 여기 오늘 김민각 교수님께서도 같이 들어오셔서 듣고 계십니다. 규영아, 이거는 좀 좋다. 그래서 4명 정도 안 왔는데, 안 온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설명회 하고 있는 내용들은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유튜브, 지난번에 트랙 배정에 유튜브 공지 나갔었었죠.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바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오늘 그 링크 오리엔테이션 하는 내용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냥 듣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 알겠지? 농담이고요. 자, 여름방학 자격증 과정. 일단 첫 번째 용접 전문가 과정을 진행을 할 건데 일정은 지금 1차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부 학생들이 다 들을 수는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4가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무조건 링크반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자격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신청을 하고 거기에 남는 자리를 다른 설비전공 학생들이 채워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업 여러분들 지금 속해 있는 링크 플러스 반같이 사업들이 그 마지막 연차에 해당하고 있어서 여름방학 안에 모든 예산들을 소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아마 자격증 과정들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덜 열릴 거고,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예, 더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겨울방학 때는 어떤 자격증들이 개설이 될지,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분명히 자격증의 개수도 훨씬 더 적게 개설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름방학 때 하는 자격증, 특히 링크는 지금 여름방학 때 이외에는 자격증을 개설을 안 할 거예요. 다른 일반반이나 융합반에서 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청강은 할 수 있지만 예, 아마 우선순위에서 여러분들이 밀릴 겁니다. 여름방학 이외에 겨울방학 때 들을 경우에는. 그래서 최대한 여름에 뭐 링크 플러스 반에서 하는 자격증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들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으면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격증은 용접 전문가 자격 과정이고 일정은 12일부터 17일, 17일이 토요일인데 담당 교수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안 들은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3년 전에 우리 학교 3년 전까지 여러분들 그 설비전공 포함해서 그 용접센터에서 용접을 가르치시던 이상학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상학 교수님께서 원래 제가 5일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되면은 학생들이 또 막 그 실습도 더 해보고 싶고
추가로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기꺼이 하루 정도 더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입니다. 6일. 네, 이게 6일로 진행을 할 거고 내용은 설비 전공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증이죠. 설비 보전 기능사 특히 여러분들 뭐 자기가 지원 자격이 안 되면은 산업기사 지원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은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기능사를 무조건 따야 되겠죠. 그래서 설비 보전 기능사의 용접 파트 그다음에 배관 기능사라든지 공조냉동 기능사 요즘 설비 전공 학생들이 많이 따고 있는 요 자격증들까지 예, 요 세 자격증의 실기 내용을 실기입니다. 실기 필기는 안 해줘요. 실기에 대해서 용접을 마스터할 수 있게 이상학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 주신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이 있으니까 요거 일단 제가 단톡방에 신청을 하라고 단톡방으로 신청을 하라고 올릴 테니까 방법을 생각해서 올릴 테니까 아니면 구글이나 설문지 구글 설문지나 네이버 설문지 같은 것들 사용해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꼭 신청하시도록 하고요. 첫 번째 자격증은 용접 전문가 과정. 분명히 궁금한 점이 있을 건데 설비 분야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공유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 전체 공지가 나갔을 건데 이 과정들 중에서 필요한 다른 분야, 다른 과목, 공유합이라든지 이런 교과목들에 대해서는 용접 전문가 과정은 링크 거 듣고 나머지는 김광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일반반 학생들이나 융합반 학생들 들을 수 있는 그쪽에 가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반은 일단 용접 전문가 과정을 개설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측 제어 전문가 과정을 바로 이어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그 다음 주에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계측 제어 전문가 과정이 뭐냐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건데 이게 작년까지 해서 저희 설비전공에서 링크 플러스 사업 덕분에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이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생산 자동화 관련된 기능사 그다음에 요거는 산업기사도 있습니다. 산업기사 제목은 계측제어지만 생산자동화 기능사하고 생산자동화 산업기사에 대한 실기 과목 이것도 마찬가지 실기입니다. 생산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뭐 필기는 여러분들이 이론 준비하는 거니까 기출문제 잘 사가지고 풀면 될 거고요. 실기가 두 과목을 보는데 하나는 캐드 나머지 하나가 MPS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2학기 때 자동화 들으면 배울 텐데 PLC로 프로그래밍하는 이 두 가지를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이 MPS 실기를 평가받는 그 장비를 저희 설비전공에서 12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 지금 생산자동화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여러분들 올라가면은 스마트 제조 실무라든지 2학기 때 되면 스마트 팩토리 요즘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쪽의 자격증을 수업을 했고 이제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내가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요 자격증 과정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요 과정을 여러분들 3학년들도 많이 들을 텐데 2학년들은 미리 들어놓으면 여러분들 3학년 때 아까 얘기했던 두 과목 스마트 제조 실무하고 스마트 팩토리 이쪽 두 과목을 예습을 하는 거죠. 예습. 꼭 자격증을 안 따더라도 예습을 할 수 있는 거고 자격증을 따면 훨씬 더 좋겠죠.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설비전공 학생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같은 학교 내에서도 기계공학부 내에서도 학점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다른 학생들하고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만 학점을 잘 주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학점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학생들, 기계과 졸업하는 학생들, 기계공학부나 기계과를 졸업하는 학생들하고 차별화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자격증에서 차별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 기계공학 엔지니어가 아니고 시스템 엔지니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입시 때 항상 많이 나오는 취업 깡패라고 하는 전화기 학과가 있죠. 전기전자, 화학, 기계. 취업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기계공학부도 여러분들 졸업할 때쯤 되면은 학점이 예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학점이 평균적으로 아주 높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학점만 가지고 학생들을 그 채용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학점이 좀 부족하다라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기계 설비 전공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잠깐 주춤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힘차게 학생들이 취업을 잘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경쟁 상대들하고 비교할 때 뭔가 차별화 포인트를 주려면 저는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격증은 개수 싸움이긴 한데, 가장 먼저 기계 쪽은 여러분들 기계 전공이긴 하지만 필수입니다. 필수. 설비 보전하고 기계 정비. 네, 다른 자격증보다 이 두 자격증 중에 하나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먼저 따야 돼요. 이 자격증은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1순위. 이걸 딴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위험물 있죠, 위험물. 위험물이라든지 아니면 기계, 저는 전기, 전자, 화학 다 쓰는 자격증인 범용성이 되게 좋은 자격증이죠. 뭐 전자회사에도 갈 수 있고 플랜트 회사에. 사실 위험물은 석유화나 정유 이런 플랜트 쪽 아니면은 위험물 자격증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위험물은 기능사까지 있기 때문에 위험물을 2학년에까지 위험물 기능사를 하나를 더 따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디에든지 다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건 기능사가 없죠. 산업안전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가 위험물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범용성이 높고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1순위인 설비보전이라든지 기계정비를 먼저 따고, 그 다음에 2순위 산업안전이나 위험물을 따서 화학 쪽에 자격증을 하나 정도 따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전기 쪽인데, 전기 쪽은 지금 학과에 우리 전공의 교수님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기 기능사라든지 뭐 이런 쪽 산업기사, 전기 산업기사 이런 쪽을 딸 수 있는 그 시설을 준비를 하려고는 하는데, 좀 알아보니까 이게 그 다른 자격증들과 같이 달리 이제 그 장비보다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자격증으로 제가 파악이 돼서,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학년도에는 준비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차차 준비를 할 예정이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는 준비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계도 준비를 했고 화학도 준비를 했는데, 그럼 전기 쪽, 그래서 기계, 전기, 화학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다, 내가 전공은 기계지만 전기 쪽도 잘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화학 쪽도 그 화학 공업이죠. 하고 화공 쪽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부여하고 있는 사람을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계공학 엔지니어가 아니고 시스템 엔지니어로 자격증들을 준비를 해서 다른 기계공학부 그냥 일반 뭐 학점 잘 받고 기계공학 관련된 자격증 몇 개 있고 하는 학생들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별로 시스템 엔지니어를 꿈꾸는 게
여러분들 취업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쪽은 그래서 준비한 게 방금 설명을 드린 생산 자동화죠. 생산 자동화. 기능사도 있고 산업기사도 있고 거기에 3학년 때 여러분들 이 과목을 필수적으로 2학기부터 자동화 실습이 있으니까 2학기에 PLC를 대비한다든지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계속해서 여러분들 PLC 교과목들을 배울 건데 부담 없이 자격증 과정은 뭐 여러분들 학점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자격증으로 생산자동화 과정을 이렇게 이름은 계측제어 전문가 과정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거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개 방금 얘기했던 화학 쪽이라든지 아니면 기계에서 범용성이 되게 높은 여러분 2학년이니까 아마 내년부터 바로 내년 1회차 때 산업안전을 따면 좋겠죠. 산업안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기능사가 없기 때문에 1학년들한테는 추천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지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물하고 산업안전 이 자격증 과정을 링크 플러스 반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항상 별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할 때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거지 다른 여러분들이 정원이 다 안 채워진 경우에 다른 학생들이 못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위험물이나 산업안전은 뭐 실기 필기가 다 이론이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대신에 요 용접 전문가 과정하고 계측제어 전문가 과정은 둘 다 20명 내외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지를 하면 단톡방에 공지를 하면 일단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선착순으로 20명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거고 정말 사정사정 하면은 뭐 한두 명 정도는 더 들을 수 있게 해주겠지만 일단 20명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찬 경우에는 설비 전공에 다른 일반반이라든지 융합반 학생들을 청강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자격증 과정이나 다른 것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오, 응? 네, 잠시만요. 프로그램 하나만 실행시키고 가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나? 네, 이쪽. 자, 학교 홈페이지 접속하면은 뭐가 있냐면 여기 클로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죠? 글씨 보입니까? 클로버 시스템. 답변 채팅창. 오케이. 네, 요 클로버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뭐 역량 관리, 이거 뭐지? 인증 현황, 공지 사항 관리, 커뮤니티 관리. 이게 내 거하고 여러분들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록, 튜터링. 네,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이렇게 전문가 과정을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렇게 자격증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특수 용접 기능사, 뭐 가스 배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해야 신청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언제까지 신청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들어가서 1차적으로는 뭐 제가 설문지로 받겠지만 설문지에서 확정이 된 학생들은 이렇게 클로버 시스템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클로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도 따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들으면은 이게 아마 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서
마일리지를 몇 점 이상 받게 되면 여러분들 졸업할 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장학금 형태로 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이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링크 플러스 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자격증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링크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 자격증 과정이 개설이 되려면 20명 이상이 모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자격증이 됐든지 간에 지금 말하는 네 가지 자격증, 용접 전문가 과정, 계측 제어 전문가 과정, 위험물 자격증 과정 앞에 다 링크 플러스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산업안전 자격증 과정. 이 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일단 신청은 합니다. 뭐 학점 나가는 거 아니니까 일단 신청 조건은 링크 플러스 반 학생들밖에 못 듣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놔야 이 과정들이 개설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체 인원이 20명 기준으로 못 찬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이 개설이 돼 있어야 일반반 학생들이나 융합반 학생들이 청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까지 신청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봤던 클로버 시스템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모두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과정들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이 과정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은 신청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링크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청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35명이 링크반이 지금 뽑혀 있다고 했는데 요거 신청 안 한 사람들은 탈락시킬 겁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개설을 할 수 있게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자, 그리고 질문은 제가 끝날 때 받을 테니까 일단 제가 하는 거 잘 들어보면서 질문거리를 좀 생각해 놓으세요. 자, 2학기 수강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뭐야. 썼네.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이거를 좀 펴놓고 하겠습니다. 하는 거. 자, 수강 신청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 신청 일단 필수교 과목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이 필수인데요. 첫 번째는 챌린지 프로젝트 1. 챌린지 프로젝트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 요소 보전. 일반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 요소 보전이라고 하고요. 링크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옴니버스가 붙습니다. 옴니버스. 이 옴니버스는 뭐냐면은 기계 요소 보전하고 기계 요소 옴니버스는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배워 나가는 커리큘럼은 동일한데 우리가 한 학기가 15주차죠. 이 15주차 중에서 3주에서 4주 정도는 링크 플러스 협약사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그 강의를 현장 실무하고 관련된 강의를 대신 해주는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건 기계 요소 보전에 대해서 뭐 감속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배우겠죠. 감속기 분해 조립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배울 텐데 그것들 플러스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현장 실무에 관련된 현장 전문가 그 기업에서 현장 전문가 협약산업체 인사들 중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해주는 게 기계 요소 보전 옴니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은 필수고요. 그 다음에 링크 플러스 반은 제가 A반으로 여러분들 A반입니다. A반 2학기 때 링크 플러스는 A반 에이스죠. 에이스 설비 전공의 에이스들 A반이 링크 플러스 학생들이고 교과목에 보면은 A반으로 되어 있는 교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배관 설계 같은 경우에는 A반 아마 있을 거고요. 자동화도 A반이 있을 거예요. 자동화도 A반이 있을 거고. 이런 교과목들은 무조건 다 A반으로 된 교과목들은 무조건 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본인이 전공 교과목을 조금 더 듣고 싶거나 하는 학생들은 지금 그 2학년 기준으로 저희가
그 일반반 2반하고 지금 링크반 1반, 융합반 1반 이렇게 총 4반을 운영을 할 생각인데 A, B, C, D반으로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B반이 융합반이 될 거고 C반, D반이 일반반. 전역하고 복학을 하는 학생들 수가 적으면은 아마 C반 1반만 운영될 거고 복학하는 학생들이 많으면은 일반반이 2반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A, B, C, D반 관계없이 들을 수 있는 교과목들은 제가 이렇게 2반이라든지 아니면 F반 이런 식으로 반을 개설을 할 겁니다. 2반이나 F반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링크반이나 일반반이나 융합반이나 관계없이 전부 다 들을 수 있는 교과목이니까 그런 교과목들 포함해서 A반 거 다 듣고 학점이 내가 조금 더 듣고 싶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 공부할 때 좀 뭐 빵꾸난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야 된다든지 하는 학생들은 2반하고 F반을 추가적으로 들으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A반이 1번. 요게 1번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학기에 저한테 기계품질 데이터 분석 수업 들은 학생들은 이제 거기에 연장해서 이것도 4차 산업혁명 대비 엑셀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이에요. 얘는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고 보통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로 프로그램은 짜긴 하는데 실제 설비를 그 자동 제어 설비, 자동으로 움직이는 설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프로그래밍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생산 자동화하고 관련된 PLC를 배우는 과목이 자동화 과목이에요. 이런 교과목들이 아마 운영이 될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2학년 교과목에 연력학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싫어하는 역학 한 과목 더 남아 있어요. 네, 연력학. 이것도 A반이 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반으로 개설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듣고 이제 추가로 필요한 학생이나 나는 이런 것들 배워보니까 내가 학점을 잘 받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배우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2반이나 F반으로 개설되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교과목들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동화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동화는 A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링크반으로 자동화 교과목은 만들어 놨던 것 같고 꼭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설명이 이제 끝났네요. 첫 번째는 이제 자격증 과정 설명했었고 두 번째 수강 신청.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단한 건데 링크반 신청 서류 학부 홈페이지 가면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학부 홈페이지는 뭐죠? 기계공학 영어로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me.uc.ac.kr 기계공학 전공이니까 여러분들 영어로 기계공학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여기 학부에 그 기계공학부 학부 홈페이지 가면은 게시판 있죠. 게시판 클릭해 보면 아니요. 이렇게 게시판 클릭하면 학부 게시판 있죠. 학부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2000 공지 아직도 떠 있네요. 기계설비전공 링크 플러스 융합반 일반반 설명회 안내해가지고 2학년 대상에서 제일 먼저 떠 있네요. 요거 눌러보면 요게 있어요. 첨부 파일에 보면 링크 플러스 협약반 학생 선발 참여 신청서 요거를 다 제출해서 다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건 날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7월 16일까지라고 했는데 우리 자격증 과정이 12일부터 시작되고 원래 자격증 이전에 여러분들 선발을 해야 돼서 제출 일정은 16일이 아니고 제가 좀 당기겠습니다. 7월 7일까지 제출하세요. 7일까지. 예, 뭐 각종 뭐 여러분들 정보를 써야 될 텐데 그거 쓴 다음에 여러분들 서명하고 학과 사무실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제출 안 하면 미제출 시 링크반 탈락입니다. 탈락. 아시겠죠? 미제출 시 링크반 탈락. 그러니까 요 서류 링크반을 탈락하는 요건이 두 가지가 있네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세 가지네. 세 가지. 일단 요 자격증 과정 신청 안 하면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신청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격증 과정 신청 안 하면 탈락. 2학기 수강 신청, 뭐 3학년 1학기나 3학년 2학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필수로 들어야 되는 A반 교과목을 안 듣는 경우에는 자동 탈락입니다. 2반이나 F반 과목은 여러분들 안 들어도 되지만 A반으로 개설되는 과목들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뭐 3학년 1학기 때까지예요. 3학년 2학기 되면은 여러분들 학점이 졸업학점이 막 남아 돌기 때문에 3학년 2학기에는 제가 링크 플러스 필수 교과목들을 다 빼놨어요. 3학년 1학기 때까지만 링크 교과목들을 잘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7일까지 7월 7일 잊지 말고 제출을 하세요. 7월 7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챌린지 프로젝트라는 교과목이 있다고 했는데 요거 일반반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은 챌린지 프로젝트가 종합설계 교과목이에요. 종합설계. 캡스톤 디자인. 여러분들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 설계를 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교과목인데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하고 있어서 그 전에는 여러분들 직접 설계하고 뭐 만드는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지금 챌린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뀌어서 제가 프로그래밍 쪽으로 집에서 컴퓨터만 있으면 혼자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개인 프로젝트 형태로 지금 챌린지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백신을 맞는 사람들도 많이 비율이 높아졌고 코로나도 지금 뭐 그렇게 크게 확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2학기 때는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 2학기 때 하는 챌린지 프로젝트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런 전자 회로를 꾸밀 수 있는 디지털 전자 회로를 꾸밀 수 있는 PLC하고는 조금 다른데 아무튼 기계를 제어할 때 뭐 모터 제어라든지 센서 같은 거 제어할 때 사용하는 아두이노라는 그런 그 회로가 있어요. 회로 보드가 있어요. 회로 보드가 있는데 요거 프로젝트 관련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평가는 시험하고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하고 시험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 여러분들 혹시 기계 품질 데이터 분석 들은 학생들은 사실 프로그램 정도는 아니었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시험 봤던 거 그 내용 하고 뭐 유형은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시험을 봐서 이걸로 학점이 평가가 될 거다. 근데 챌린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점 제한이 없는 교과목이어서 학점 그 비율이죠. 퍼센트 비율 A의 비율이 없는 교과목이어서 지금부터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과정이 하나 있어요. 자동 제어 시스템 개발자 과정. 요거를 듣게 되면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랩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랩뷰라고 나와 있죠. 랩뷰를 저희 학교하고 연관이 많은 울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요 자동 제어 시스템 개발자 과정을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자 양성 과정을 방학 동안에 진행을 합니다. 요 모집 기간하고 일시 장소는 지금 변동이 돼 있어요. 제가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서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8월 달에 8월 2일부터 8월 첫째 주 8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입니다. 3주. 주 5일, 15일이죠. 15일. 3주 동안에 전일 과정으로 9시부터 10시까지죠. 들을 수 있는 이 과정을 지금 제가 하나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수강만 하면 이 과정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하고 프로젝트를 다 면제를 하고 A 플러스를 주겠습니다. 챌린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 과정을 안 들으면은 뭐 나는 이 시간 안 맞고 별로 관심도 없다 하는 학생들은 그냥 시험하고 프로젝트로 평가 받으시면 되고요. 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방학 때 특별히 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시간이 공부는 하고 싶은데 방향을 잘 모르겠다. 시간은 있는데 하는 학생들은 이 과정을 들으면 제가 2학기 때 챌린지 프로젝트 한 과목을 뭐 면제를 해주는 거니까 뭐 시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학기 중에도 공부하는 시간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겠죠.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시간이. 보통 챌린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험을 보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뭐 평소에는 시간이 안 들지 몰라도 학기 말 되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시간 투자를 줄이고 다른 교과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럼 모집 기간 뭐 7월 4일까지라고 했는데 7월 4일까지 일단 저는 내일까지 받겠습니다. 요것도 선착순 20명 선착순 20명 이내로 해서 요 과정을 듣게 되면 제가 공지 올릴 거예요. 과정을 단톡방에 공지 올릴 테니까 요 과정을 듣게 되면 챌린지 프로젝트를 면제를 시켜주겠다. 면제도 시켜주고 시험을 볼 경우에는 공부를 잘 안 하면 A 플러스를 못 받겠죠. 저 학점을 챌린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주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너무 안 한 학생들을 다 A 플러스를 주지는 않아요. 근데 요 과정만 잘 들으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그 과정 같은 경우에는 훈련 수당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 15일 들으면 월 8만 원 플러스 울산페이로 1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총 18만 원이죠. 예. 그리고 이 과정이 사실 이 지식을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여러분들 듣게 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도 취업 캠프라든지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취업 캠프라고 해서 보통 제가 2학년 1학기 때 학생들을 그냥 2박 3일 자기소개서 한번 써봐라 하고 설비전공 학생들 다 보냈었는데 지금은 취업 캠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뭐 이런 것들 면접 준비 이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설비전공 내에는 없는데 이 과정 들으면은 여기 아까 얘기했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여러분 여기 보죠. 글씨 잘 보이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취업 캠프를 대신 해줄 만한 정도로 자기소개서, 면접,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자기소개서 한 번씩은 다 써놔야 돼요. 요거를 1대1로 코칭해 준답니다. 1대1로. 수강하는 학생들 대상으로는 1대1 코칭하는 이런 기회까지 뭐 얼마 안 되지만 약 18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는 경우에 1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3학년 같은 경우에 3학년 챌린지 프로젝트를 이 과정으로 진행을 했어요. 랩뷰 가지고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이것도 프로그래밍 쪽입니다. 프로그래밍 쪽 그 자동 제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사의 랩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뭐 2학기 때 기계 품질 데이터 분석을 들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들어놓으면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이니까 뭐 여기 들어가면은 아마 랩뷰 이외에도 내가 컴퓨터 쪽을 잘 다루지 못한다, 컴퓨터 OS나 아니면 여러 가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학생들은 이 과정 가면은 기초 과정으로 한 2, 3일 정도는 컴퓨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의 80%, 아까 15일이라고 했는데 교육과정 80% 이수 시 수료증이 발급이 돼요. 80%라고 하면 12일입니다. 12일. 3일은 빠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12일. 12일 이상만 하면 될 거고, 우리 뭐 일반인들도 이게 뭐 몇 명, 한 두세 명 듣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장소를 제가 여러분들 편의를 생각해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여러분들 울산대공원 남문 있죠? 그 앞에 울산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이 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학교 와서 해달라.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할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 할 거고 제가 듣기로 김광현 교수님이 그 공유압이라든지 다른 그 기계 정비나 이런 것들 과정을 한 3일? 3일 정도씩 끊어가지고 미니 과정으로 개설한다라고 들었는데 15일 중에 3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빼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만 잘하면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격증 듣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대신에 요 교육과정, 그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그 지문 찍는 걸로 지문 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지문 찍어 놓고 만약에 자기가 자격증 과정 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자격증 과정을 들어도 자격증 과정 듣는 선생님 그 담당 교수님께 확인을 받은 다음에 수업을 들은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부담 갖지 말고 이런 거 뭐 자격증 과정 겹치는 학생들은 제가 다 처리를 해 드릴 테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광고하는 사람 같은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많으니까 요거 설문조사 하면 얘도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20명 이내에 선착순으로 받으면 챌린지 프로젝트 면제해 주면서 예, 수업을 잘 들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내용은 예, 여기까지 해서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은 이제 질문하세요. 채팅창 통해서 링크반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나 그런 거 질문할 학생들은 질문하십시오. 예, 위험물하고 산업안전은 다른 자격증들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야 돼서 아직 기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요거 과정으로 보면은 7월 말이나 아니면 8월쯤에 개설을 할 생각입니다. 예, 8월에 용접센터에서 열리는 과정은 별도예요, 별도. 원래 듣는 게 일반반 학생하고 그 융합반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없는데 이번에 듣는 거? 기계정비 어떤 거? 일단 그 링크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딱 여러분들 인원 수대로 개설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필기가 없어도 들을 수 있어요. 필기 없어도 실기 과정 먼저 뭐 여러분들 학과 공부에도 도움이 되죠. 용접 같은 경우에는 배관 용접이라든지 이런 거 그 배관 설계라든지 배관 용접 교과목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고요. 기계 정비 관련된 유공압이라든지 감속기 같은 경우는 감속기 분해 조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으니까 요거는 아마 그 2학기 때 수업이나 아니면 김광규 교수님께 말씀드려서 일반반 자격증 과정에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수강이 아니고 신청하고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신청하라고 얘기한 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35명이 전원이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필요 없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은 하고 안 되는 거죠. 공유한 미니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링크 플러스 반에서는 따로 개선을 안 할 거고요. 그거는 김광현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공지한 그
공지한 그 자격증 과정 있죠? 거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울산이 아닌 학생은 학과 사무실은 안 되고, 요새 누가 팩스 쓰냐? 팩스 안 쓰고, 예, 제 이메일 주소 알죠? 채팅창에 남겨드리든지, 채팅창 말고 따로 저한테 전화하면 이메일 주소 남겨드리겠습니다. 울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하고,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예, 스캔해서 파일로 PDF로 변환해가지고 저한테 파일로 일단 제출하세요. 질문 들어온 게 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물어본 건 다 답변을 한 것 같네요.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54321 땡. 네, 너무 빨랐죠? 성적은 따로 물어봐라. 링크 플러스 반 관련된 것만 물어보세요. 네, 어느 정도 여러분들 궁금한 게 지금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단톡방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질문하는 방은 아니에요. 제가 공지를 위해서, 이거 뭐 성적표 아직 안 나와가지고, 신청서? 성적 작성? 네, 요거 신청서에 그 성적 쓰는 거는 1학년 2학기까지 평균 평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이면 올라갈 거니까, 내일이면 여러분들 학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할 거니까. 선착순 뭐지? 내일 아마 버버버박 올라갈 거야, 내일. 내일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버버버박 올라갈 테니까. 예. 내일 오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해서 한 2시 이전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제가 그 설문지 먼저 만들어 놓고 미리 공지를 할게요. 오늘 몇 시부터, 내일 몇 시부터 2시쯤에 공지하겠습니다. 내일 6시부터 9시까지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하면은 그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연락처 다 알고 있죠?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여서 제 연락처 핸드폰 단톡방은 여러분들 공지를 위한 방이니까 단톡방에 개인적인 질문이나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하지 말고요. 개인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나 문자로 하십시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러분들 뭐 전화한다고 해서 제가 저 전화 받으면 되게 좋아합니다. 딱 하나 빼고 학점 올려달라는 거 빼고 학점은 여러분들 그냥 시험 점수만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학점은 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 결과를 확인이 끝났는데 학점을 올려준 학생들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있지만 학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언제든지 특히 링크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모든 교육 과정들을 담당을 하고 내년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도 혹시 여기 다 군필인가요? 군대 가야 되는 학생들은 링크반 자동 탈락입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군대 가는 학생들은 링크반 자동 탈락이니까 전에 아마 트랙 설명회 할 때 얘기했었죠, 군필.
뭐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가겠다 하는 건 오케이여도 학기 중에 그 졸업하기 전에는 군대를 가야 되는 학생들은 군대 가는 순간 자동 탈락됩니다. 더 큰 질문 없으면 여러분들 일단 뭐 오늘 저녁 잘 생각해보고 제가 내일 2시쯤에 공지를 올릴게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격증 신청 받을 테니까 자격증이나 아니면 아까 챌린지 프로젝트 대체하는 교육과정 있었죠. 자동제어 교육과정 이런 것들 올릴 테니까 그 시간 딱 되면 제가 공지 올릴 테니까 순착순으로 다 모든 과정들은 다 20명으로 제가 잡아놓고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 카톡 쓰지 말고 문자나 전화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